영상에 나오는 표랑 수익률이 다르다. 공시된 거는 잘 나왔는데 실제 운용을 잘못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 그 시장 변동성이 컸던 기간이라 하루에도 증시 수익률이 3% 4%씩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을 좋았던 날이 포함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확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앱 안에서 보여지는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입출금이 발생을 하면은 중간에 조금 실제 운용 성과랑은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으로 운용하고 있다가 2만 원이 손실이 나서 98만 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2%이겠죠. 내가 돈이 필요해서 50만 원을 출금을 했다 라고 하면 원금이 50만 원이 되면 실제로 운용 성과상 잘못된 부분은 없지만 50만 원 대비 48만 원은 마이너스 4%거든요. 그래서 운용 성과가 갑자기 떨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운용 성과들은 테스트베드 사이트에서 공시되고 있는 그 수익률이 정확한 수익률이고요. 그거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익률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도 운영 성과를 그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면 더 좋을 텐데 여러 수익률을 병기해야 되나 아무래도 고객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수익률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을 너무 많이 해서 손해도 이익도 없는 구조가 아닌가.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확실히 리스크나 손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성장하는 그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지난해 20%가 오르고 올해 10%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10% 수익이 났다 라는 것과 다른 B 주식을 들고 있어서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10%가 났다가 올해 20%가 올라서 플러스 10%가 났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똑같이 플러스 10%가 나 있는 거거든요. 분산을 했다. A랑 B랑 주식을 내가 50%씩 들고 있었다라고 해도 똑같이 10% 수익이 나요. 그렇겠죠? 내 자산의 절반을 A 주식, B 주식 들고 있었으면 성장은 똑같이 가져가요. 하지만 이제 작년만 보면 A 주식이 20% 오를 때 A와 B 주식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으면 5%밖에 못 올라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A 주식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이 B 주식이 되면은 B 주식이 20% 오르는데 왜 내 포트폴리오는 5%밖에 못 오르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고 나면은 A 주식, B 주식 두 개 반반 들고 있는 게 똑같이 10% 수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을 보면은 작년에도 5% 올랐고 올해도 5% 올랐고 변동성을 줄이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산 효과는 리스크를 줄이고 손실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지 어떤 이익도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아마존 주식이 30% 오르는 동안 내 포트폴리오는 왜 3%밖에 못 올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2020년, 21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증시가 막 폭등할 때 그럴 땐 항상 나스닥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작년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증시는 이제 떨어지는데 원유 가격 이런 건 폭등하게 되죠. 원유는 이렇게 오르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왜 이러냐? 항상 좋은 것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그 사전에 우리가 뭐가 확실하게 오르겠다 이런 걸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리즈닝이 충분한 자산들에 분산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자산들이 가지고 오는 장기적인 우상향 효과는 온전히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 오를 거라는 걸 그 사전에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시장 참여자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30% 오르면 언제든지 또 30%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자산들에 이렇게 분산을 해 놓고 있으면 이제 그 효과를 누리자는 거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락하는 걸 잘 예측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경험을 하기 이전에는 잘 이렇게 체감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채권이 더 주 비중인데도 손실이다 이런 의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자산도 금리 인상기냐 인하기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 대비 조금 더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냐 이런 게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들고 있었던 채권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든요. 근데 이 채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이자를 받는 개념이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내가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유리한 자산이에요. 인상기냐 인하기냐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인상할 확률이 더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보다 더 우상향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로 보시면 채권이란 자산은 충분히
그 주식의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자산이에요. 이 회사 대표님은 안 빼고 계속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아,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요. 예. 저를 포함해서 저희 핀트 임직원분들 모두 이제 핀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저의 재산 중에 뭐 상당 부분을 핀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하락 장세에 있어서도 불안하거나 사실 불만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걸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두렵지 않아요. 이걸 하나의 자산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기준점이 달라지면은 어떤 인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걸 뭐 ETF 10주, ETF 20주 이런 자산 자체로 봐야지 원화 대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리즈닝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 대비 약간 떨어지냐 오르냐 이런 거에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평균 수익률 같은 거를 보여주고 샤프 지수 같은 전문적인 그런 게 좀 찾기 어렵다. 그게 뭔가 이유가 있는지. 고객님들의 뭐 평균 수익률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공시하기 조금 어려운 규제적인 이슈가 있어요. 저희가 1임 서비스이다 보니까 1임 자산의 수익률을 평균 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게 규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샤프 지수라던가 내 계좌의 지금 위험 관리 지표들 충분히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들을 다 한꺼번에 공유를 해드리다 보면은 서비스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희 서비스의 모토가 쉽게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투자와 관련돼서 해야 되는 고민들을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간극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정보들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앱 내에서 정보들을 전달해 줄지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어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느긋하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핀트가 어떤 지향하고 있는 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최근 1년 동안은 어떤 장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뭔가 지금 손실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2년, 3년 되신 분들은 다 여전히 그 전에 있었던 수익들을 다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 기준으로 손실이냐 이익이냐 그래서 원금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걸 그 자산 자체로 보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들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뭔가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자산이니까 그렇게 심리적인 영향을 안 받잖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자산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단기적인 등락에는 크게 뭔가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